아니, 이게 뭐야? 우리 회사 경비원 나이 제한 없어.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다가 이렇게 경비 같은 일이나 하게 된 걸까?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렇게 늙은 사람이 정문 앞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서울 강남 한복판 민진테크 본사.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고층 빌딩 창가에는 간간히 켜진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출근을 서두르는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인도 위는 아직 비교적 한산했다. 건물 청소를 마친 청소부들이 삼삼오오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고 편의점 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회색빛 경비복을 입은 한 노인. 김석호, 67세. 그는 회사 정문 옆 작은 경비 부스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가만히 바라보며 손에 쥔 경비봉을 천천히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옷매무새, 살짝 굽은 허리, 주름진 손등 위로 도드라진 핏줄. 그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반응은 썰렁했다. 몇몇 직원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저 지나쳤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경비원인가 봐. 원래 계시던 분은 어디 가셨지?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대놓고 쳐다보는 시선은 없었다. 그저 그들은 그를 공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석호는 그런 반응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본사 앞 도로에서 낮게 깔린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본사 정문 앞에 멈춰섰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쏠렸다. 비싼 차 때문이 아니었다. 그 차에서 내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량이 멈추자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기사가 먼저 내렸다. 그는 재빠르게 돌아와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우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민진테크 사장의 부인 윤미정, 52세. 완벽한 헤어스타일, 명품 가방, 고급 브랜드의 정장,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봐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분위기가 풍겼다. 그녀는 매끈한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바닥을 딛고 당연하다는 듯 본사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출입문 앞에서 새로운 경비원을 마주했다. 김석호.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아니, 이게 뭐야? 마치 불쾌한 것을 본 듯한 표정. 옆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걸음을 늦췄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김석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먼저 입을 연 것은 윤미정이었다. 그녀는 김석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일부러 들을 수 있도록 큼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회사 경비원 나이 제한은 없어? 그녀는 마치 궁금한 척 옆에 있던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그것이 순수한 질문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늙은 사람이 정문 앞에 있으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몇몇 직원들은 애써 외면했고 일부는 불편한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에게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다. 윤미정은 김석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비아냥거리는 듯 피식 웃었다. 아니, 그냥 안쓰러워서 그러지. 아니,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다가 결국 이렇게 경비 같은 일이나 하게 된 걸까?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 김석호를 마치 쓸모없는 것이라도 되는 양 한번 흘끗 바라본 후 그냥 지나쳤다. 하이힐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딱딱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손목에 걸친 명품 가방을 매만지며 본사 로비로 들어갔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석호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다. 출근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본사 앞 도로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고 평소처럼 직원들은 335 본사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본사 정문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뒷좌석으로 향했다. 차 문이 열리고 윤미정이 고급스러운 자태를 드러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명품 가방을 들어 올리며 하이힐을 신은 발을 천천히 내디뎠다. 그러나 그 순간 출입문 앞에서 커다란 카트를 힘겹게 끌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김석호. 그는 두 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꽉 쥔 채 무거운 상자들을 싣고 건물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짐을 나르는 일도 하고 있는 듯했다. 윤미정은 팔짱을 낀 채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비아냥거리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아니, 저 아저씨가 아직도 있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사이 쾅! 카트가 경사로를 넘는 순간 한쪽 바퀴가 틀어지면서 김석호가 균형을 잃었다. 그는 카트를 놓칠세라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바퀴가 덜컹거리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어르신! 옆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놀라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상자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바닥에는 깨진 박스와 흩어진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김석호는 넘어지는 순간 손을 땅에 짚었지만 바닥에 부딪힌 손등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난처한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직접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어머, 괜찮으세요? 청소부 아주머니.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석호에게 달려왔다. 많이 다치셨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일으켰다. 괜찮습니다. 김석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손바닥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청소부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등을 살폈다. 이러다 크게 다치시면 어떡해요?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손바닥을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김석호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닙니다. 그때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윤미정.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더니 그냥 뒤돌아서 본사 건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진테크 본사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내일 본사에서 최고 경영진이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 직원은 정장을 착용하며 임원진 및 주요 부서장은 필수 참석 바랍니다. 이 공지는 곧 회사 전체로 퍼졌고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회의라니 무슨 일이지? 혹시 내부 구조조정이라도 하나? 사장님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이 직접 온다고 했잖아. 이건 그냥 평범한 회의가 아닐 거야.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임원들과 중간 관리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오갔다. 그날 저녁 사장은 퇴근도 하지 않고 회의 자료를 정리했다. 그러나 사장실 한쪽에서 차를 마시던 윤미정만은 대수롭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잡지를 넘기며 무심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회장님이 직접 온다고? 그 사람 아직도 회사 신경 쓰나 보네?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야. 아무래도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윤미정은 어깨를 으쓱했다.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 경영진이야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녀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회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진테크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 이곳에는 사장과 주요 임원들 그리고 핵심 부서장들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보통 회의실은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지만 오늘만큼은 숨소리마저 조용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손만 분주히 움직였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비서가 짧게 말하자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층 더 긴장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은 바로 어제까지 출입문 앞에서 경비를 써던 김석호였다. 그러나 그는 경비복이 아닌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고위급 임원들과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윤미정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러나 사장은 이미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큰일 났어. 저분이 우리 회사의 창립자이자 최고 회장님이야. 윤미정은 그 순간 뇌리 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깨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불과 며칠 전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다가 결국 이렇게 경비 같은 일이나 하게 된 걸까?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렇게 늙은 사람이 정문 앞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 별 의미 없이 던진 말들이었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 경비원이 바로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분명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미정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김석호 회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장과 임원진, 부서장들은 평소보다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까지 경비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이 회사를 만든 창립자로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김석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윤미정에게도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문서를 조용히 넘겼다. 그리고 김석호는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는 단순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지난 몇 개월간 이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경악했다. 일부 임원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몇몇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석호는 그런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직원들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결과 나는 이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조직 문화의 문제. 나는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안 몇몇 직원들에게서 직급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높은 직급에게는 예의 바르고 낮은 직급에게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는 문서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두 번째, 직원 복지 및 근무 환경, 청소부, 시설 관리, 주차 안내 요원들. 이들은 우리 회사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형식적이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특히 시설 관리팀 담당자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리고 김석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 번째, 경영진의 책임.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조직 문화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문제는 결국 경영진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사장과 몇몇 임원들이 숨을 삼켰다. 김석호는 서류를 덮고 테이블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원들에게 짧게 당부한 후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다. 그가 일어나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 역시 가볍게 목례하며 김석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미정은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났으니 이 상황도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몰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사장이 긴장을 풀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바로 옆으로 김석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사장님, 비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지금 사장님과 사모님을 회장실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장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다.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 없었다. 지금 말입니까? 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장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사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윤미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왜 그런 표정을 지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사장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힘겹게 삼키듯 말했다. 당신 이제 진짜 큰일 났어. 그 순간 윤미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심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회장님이 우리 둘 다 부르셨다고.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이제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다. 띵! 문이 열리자 회장실이 있는 층의 웅장한 내부가 눈앞에 펼쳐졌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정돈된 조경,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철저한 보안 구역. 사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회장실 문을 열었다. 김석호는 회장실 한쪽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심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회의실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또 달랐다.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앉으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그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다. 사장과 윤미정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그러나 긴장한 탓인지 윤미정은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다. 김석호는 잠시 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사장을 향해 먼저 시선을 돌렸다. 사장님, 사장은 단정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진테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에서 당신이 한 노력과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사장은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어지자 그의 몸이 다시 굳었다. 하지만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말을 삼켰다. 김석호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넘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는 회사 내 직원 복지와 조직 문화 전반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문서를 가볍게 툭툭 쳤다. 경비원, 청소부, 시설 관리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계약직과 파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임금 조정 그리고 복지 혜택 확대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석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장님께는 이 변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사장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듯했지만 사실상 철저한 감시하에 두겠다는 의미였다. 사장은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석호는 그제야 사장의 시선을 벗어나 옆에 앉아있던 윤미정을 바라보았다. 윤미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와 마주쳤다. 이제 윤미정 씨, 그 한마디에 윤미정은 본능적으로 손끝에 힘을 줬다. 김석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김석호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태도를 그대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윤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앞으로 3일 동안 회사 청소부로 일하십시오.
사장이 옆에서 깜짝 놀라 김석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제 아내가 싫으십니까? 김석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은 입을 다물었다. 윤미정도 그 말에 선뜻 반박하지 못했다. 김석호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직원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명으로 근무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김석호는 그녀를 향해 덧붙였다. 나는 이 기회를 주는 이유가 당신을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윤미정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온전히 실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정은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고 청소부 직원들이 출근하는 지하 휴게실로 향했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청소복을 입었고 민진테크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맸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흰 마스크와 가명 윤지숙이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어색한 차림으로 청소 도구를 챙기는 순간 오래된 대걸레와 물걸레가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원래 이런 일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관없는 사람이 자신이 되었다. 여기 물통 채워서 가져가요. 옆에서 함께 일하는 진짜 청소부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말투도 친절했고 윤미정이 처음 일하는 걸 모른 채 당연히 일해야 할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윤미정은 어색한 손짓으로 물통을 들었지만 묵직한 무게에 팔이 저릿했다. 생각보다 무겁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오전 8시 30분. 직원들이 출근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윤미정은 본사 5층 복도를 닦고 있었다. 낯설고 굽어야 하는 노동의 허리는 점점 아파왔고 벌써 팔목이 뻐근했다. 그때 멀리서 직원 한 명이 걸어오더니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줌마, 여기 물 좀 닦아주세요. 방금 누가 커피를 흘린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곧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사장 부인이 아니라 청소부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그러나 그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였다. 아줌마, 걸레질 좀 조심해서 해요. 신발에 물 튀잖아요. 윤미정은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미정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직원들이 많은 층으로 이동했다. 그녀가 복도에 도착하자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은 몇몇 직원들이 그녀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대화하며 지나가다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새 청소부 들어왔나 봐.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군가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고 누군가는 일반적인 청소부로만 인식하고 지나쳤다. 이쪽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말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이 며칠 전까지는 이런 말을 듣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사모님도 고위층 가족도 아닌 그저 이 회사의 한 청소부일 뿐이었다. 하루가 길었다. 오후가 되자 윤미정의 손은 점점 뻣뻣해졌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직접 체감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깨끗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곳들. 그러나 그 깨끗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옆에서 일하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힘들었죠? 윤미정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하루 이틀 지나면 손에 익을 거예요. 그녀는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새로 들어온 청소부 동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스크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청소부로서의 이틀째. 윤미정의 손끝은 부어올랐고 온몸이 뻐근하게 쑤셨다. 첫날보다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이 청소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대하는 태도. 누군가는 그녀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아예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았다. 그녀가 건물 유리문을 닫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하이힐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아줌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미정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어조.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윤미정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한 것만 같았다. 어제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고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명품 가방을 들고 어깨에는 자잘한 액세서리를 걸친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줌마, 여기 유리 닦는 김에 제 가방도 좀 닦아주실래요? 그녀는 마치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듯 태연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순간 윤미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방을 닦아달라고? 그녀는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러나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었는지를. 과거의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들을 해왔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가방은 깨끗했다. 가방이 이미 깨끗합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여성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아니, 그냥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걸레질하던 김에 좀 닦아주는 게 어렵나요? 순간 윤미정은 마스크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내 걸레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청소부 업무에 가방 닦는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여성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뭐야,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윤미정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다가 결국 이렇게 경비 같은 일이나 하게 된 걸까? 그녀가 김석호를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던 그 말. 그때는 가볍게 내뱉었던 한마디였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미정은 물걸레와 대걸레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루 종일 몸을 숙이고 일했더니 허리는 더 뻣뻣해졌고 손목은 욱신거렸다. 그녀는 잠시 휴게실에 들러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직원들이 있는 식당을 지나칠 때였다. 그곳에는 사장과 몇몇 임원들 그리고 윤미정과 친했던 몇몇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를 향해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아는 척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그녀는 투명한 존재처럼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사장 부인의 위치에 있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청소부들을 단 한 번이라도 눈여겨본 적이 있었는지를. 아니, 그녀는 한 번도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었다. 그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다른 세계의 사람이 자신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윤미정이 3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그녀가 겪은 일들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보고되고 있었다. 사모님이 오늘 바닥을 닦다가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사모님을 못 알아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가방을 닦아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평소 사모님께 잘 보이려 했던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사모님이 사장님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김석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개입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녀가 진짜로 변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그날 오후 윤미정은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물걸레를 적셔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았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이거 좀 주워요. 윤미정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녀가 조용히 뒤를 돌아보자 눈앞에는 윤미정과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심한 얼굴로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 이거 정리 좀 해줘요. 마치 당연한 듯한 태도. 그녀는 지금 자신이 그들 중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김석호. 그는 2층 회의실 창가에서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윤미정은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던지고 그게 얼마나 무례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신이 평생 해왔던 행동들이었다. 김석호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았다. 윤미정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바닥에 놓인 종이컵을 집으며 자신이 얼마나 높이 있던 사람이었고 이제 얼마나 낮은 곳에 서 있는지를 절실하게 체감했다. 그러나 이 순간조차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물걸레를 적시며 바닥을 닦으려는 순간이었다. 이거 보세요. 걸레질을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윤미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윤미정이 평소 가장 아끼던 후배 직원 김지연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 물자국 남은 거 안 보여요? 걸레질을 한 거예요, 만 거예요? 김지연은 전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윤미정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김석호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걸 단순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진짜 깨달음을 얻을 것인지. 윤미정은 손에 쥔 걸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닦았다. 아무 말 없이. 김석호는 그녀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그날 저녁 윤미정은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지하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손목은 뻣뻣했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3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봤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이 일은 그저 3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가져야 할 깨달음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출입문 앞에서 익숙한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석호 회장.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내셨습니까? 윤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떠올렸다. 그러나 김석호의 얼굴에는 비난도 냉소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기다림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드디어 무너졌다. 그녀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석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변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그녀 스스로의 몫이었다. 그날 이후 윤미정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장 부인의 권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부터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먼저 찾아가 고개 숙여 인사했고 그들과 함께 지하 휴게실에서 차를 나누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그 후 민진테크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계약직 및 파견직 직원들의 복지 개선, 경비원, 청소부 등 필수 근로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관리직 직원들의 직장 내 태도 평가 기준 도입.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석호와 윤미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 바로 그 짧았던 3일이었다. 김석호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이지.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